안녕하십니까. 국방활약TV 56번째 안보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보방송의 제목은 공산자익 가짜 진보 세력들의 주적 박찬주 육군대장 영입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안보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찬주 육군대장 정말 이분을 영입해서 정말 나라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낼 수 있고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고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에 현재 우리 국방이, 우리 육군이, 우리 안보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안보를 한번 봐보십시오. 불안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비무장지대 휴전선, 그리고 우리 전방,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말 철통 같은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불시에 기습 남침이 있을 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안보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지금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주 육군대장과 같은 이런 분들 영입해가지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방을 위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5천만 국민들 정말 이 생명, 안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찬주 육군대장 이분이 기갑장교 출신인 것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갑병과 기갑장교 출신이 육군대장이 된 것은 박찬주 육군대장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것을 봤을 때, 공산자의 가짜 진보 세력들에게 박찬주 육군대장 이분이 타겟트가 돼가지고 그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시오. 저 공산자의 가짜 진보 세력들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소중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보 국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갑, 이 탱크 전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찬주 육군대장께서는 우리 전력에 있어서 중요성 이야기할 때 우리 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전력이 항공 전투기 전력과 기갑 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투기 전력과 기갑 전력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면 그것은 전차, 기갑, 탱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전투기보다도 이 탱크 전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공산북한, 공산자익 세력들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베트남 전쟁에서도 전투기 한 대, 군함 한 척 띄우지 못한 저 베트콩, 저 공산북한이 미국을 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는 전투기, 항공모함 이런 게 아무리 항공전력, 해양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육군 전력이 무너지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이 적고 땅이 좁고 산악지역이고 이런 나라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갑 전력, 탱크 전력의 모든 군 전력을 집중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기갑 탱크 전력에 가장 집중하는 나라고, 이 이스라엘과 공교롭게도 이 전력 집중을 같이 하는 나라가 공산북한입니다. 북한이 현재 탱크가 5,000대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2,400대입니다. 2,400대 중에서 700대는 거의 고물 탱크입니다. 여러분, 경사각도 20도도 겨우 넘는 고물 탱크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기갑 전력을 어느 정도 방어 정도의 수단 정도로만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투기 몇 대 안 사더라도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핵잠수함이라든지 해군 전력을 덜 갖추더라도 북한이 5,000대면은 우리도 탱크를 5,000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K2 흑표전차, 이 흑표전차 지금 현재 260대에서 단종되어 있습니다. 이 흑표전차 1,000대 정도까지는 보유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저 북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에게 거북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유대한민국에는 K2 흑표전차, 기갑전력 탱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주력 전차는 K1 전차, K1 전차, K1A1 전차, 그리고 K2 전차지만 K2 전차는 현재 그 수량이 적습니다. 26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대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공전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갑전력입니다. 여러분, 왜 더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갑전력은 우리가 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전력이 기갑전력입니다. 하지만 전쟁 때는 우리 국토를 지켜내고 또 적의 침략을 반격하는 것이 이 탱크고 기갑전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느 누가 정권을 잡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되더라도 항공전력은 우리가 강조 안 해도 알아서 항공전력은 항상 그 구축을 합니다. 하지만 이 탱크, 전차, 이 기갑전력은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또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기갑전력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갑전력을 우리가 항시 집중하면서 항시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운전 연수를 간혹 시켜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이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깜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깜빡이보다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깜빡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브레이크보다 깜빡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운전 연수시켜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깜빡이는 강조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깜빡이를 안 넣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하지만 브레이크는 제가 강조 안 해도 사고 안 나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항공전력은 우리가 강조 안 해도 어느 누가 정권을 잡고 어느 누가 군 통수권자가 되더라도 전투기의 항공전력은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기갑전력은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기갑전력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북한 한번 봐보십시오. 북한이 기갑전력에 집중하면 우리도 기갑전력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북한하고 다른 쪽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저는 참 박찬주 육군대장 이분이 기갑장교 출신으로서 육군대장이 됐다는 것은 저는 귀하고 참 든든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침략 내려올 때 기갑전력 믿고 침략 내려오고 속전속결로 우리나라를 3일 일주일 만에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소련제 탱크 믿고 우리나라를 기습남침한 것입니다. 이 기갑전력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북한의 남침도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반격해서 북한을 쳐 올라갈 수 있는 그 전력이 기갑전력입니다. 그만큼 기갑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찬주 육군대장 이분을 왜 영입해서 정말 귀하게 우리나라를 자유체제의 근간을 지키고 우리 안보 국방을 지키는데 이분을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맹, 특히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휘할 수 있는 에이브람스 그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그 기갑 장교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전시 때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왜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기갑병과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임명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는 이 기갑 전력, 이 전차 전력, 탱크 전력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 위험이 현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기습 남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기습 남침에 오면은 문재인 정부가 항복할 위험성도 저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만 우리가 이 국방을 잘 지키내면, 안보를 잘 지키내면은 큰 위험은 저는 넘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만 잘 우리가 우리나라 안보를 잘 지키내면은 이런 위험성이 앞으로는 고비를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보 지형을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고 북한의 기습 남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갑병과 출신의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전시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에이브람스 사령관과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손발을 맞춰서 군을 갖다가 통솔 운영할 수 있는 박찬주 육군대장과 같은 이런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 안보, 우리 국방의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임명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십시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영웅 누가 있습니까? 독일에는 롬멜이고 미국에는 패턴 아닙니까? 다 기갑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갑하면은 탱크 전력하면은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 박찬주 육군대장이 독일에서 연수받으면서 독일에 있는 군인들이 정말 이 기갑 전력 운영에 있어서 정말 이 아주 경이로운 인물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는 합니까? 여러분 정말 군인 중에 군인이고 강골 군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영입을 해가지고 이런 분을 귀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자의 가짜 진보 세력들에게 속아가지고 저들에게 휘둘려가지고 공산자의 가짜 진보 세력들이 싫어하지 않는 인물을 영입해가지고 만약에 영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시킨다.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냥 공산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현재 80%는 물갈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 웰빙형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정말 반공정신, 애국심 정말 우리나라 위기 때 정말 총 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기 있는 사람 아니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나라가 평시고 안정이 돼가 있고 전쟁 위험, 공산화 위험이 없을 때는 뭐 청년이든 어느 누구든 각기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다 영입해와도 되지만은 지금은 북한에 의해서 기습 남침이든지 우리나라가 북한이 흡수 통일될 수 있는 우리 자유체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건국일의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여러분 능력 위주로 영입을 하셔야 되고 능력 위주로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 여론대로 정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알면서 왜 국민 여론대로 합니까? 나라 베네수엘라 여론대로 정치하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여론대로 베트남이 저 공산 베트남을 호감을 가지고 공산 베트남을 추종하는 그 여론이 얼마나 높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 가까이 됐다 안 합니까? 75%까지 올라갔다 안 합니까? 그래서 그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항복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베트남 대통령이 항복했기 때문에 저 흡수 통일돼버리고 세 집 중에 한 집이 살육당하고 보토 피플로 나가고 사상개조 수용소로 감금되고 수용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말 투철한 안보관, 투철한 반공정신, 여러분 투철한 안보관, 투철한 애국심 이거와 같은 말이 투철한 반공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주 육군대장 정말 기갑 장교 출신으로 처음으로 육군대장에 오른 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분 정말 영입해가지고 우리 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에 안보를 무너뜨려 놓은 이 안보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정말 그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쓸 수 있도록 이런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수신 장군에게 거북선이 있었다면은 박찬주 육군대장은 정말 이 탱크를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탱크를 이 기갑 전력을 독일에서도 저 기갑의 성지국가를 할 수 있는 저 독일 장교들도 박찬주 육군대장의 이 기갑 그 전력 운용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그 화신에 가깝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주 육군대장이 지금 위기 시기에는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꼭 국회의원으로 영입해가지고 국방위원장 앉혀가지고 우리 국방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정말 독일에는 롬멜, 미국에는 패턴과 마찬가지로 패턴, 에이브람스 이런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장군.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스 장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육군에는 박찬주 육군대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명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인물을 이렇게 정말 모욕 주고 정말 포성줄로 묶어서 영창에 집어넣는 이런 나라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분들 정말 명예회복시키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영입을 해서 귀하게 써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박찬주 육군대장 영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공산자익 세력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속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개념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 공천 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시기입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 위주로 인선을 해야 되고 영입을 해야 됩니다. 이수신 장군께서 말 한마디 감정 표현 잘못했다고 이 사람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를 우리가 2번, 3번 범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 때는 오직 능력만 보고 박찬주 육군대장 영입을 해서 정말 강군 만들어주시고 이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정말 이 국방하력TV 방송을 통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님 정말 중심을 가지시고 모든 국민분들이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심 없고 속아 있고 개념 없는 국회의원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이 국민군 애국심으로 모인 이 국민분들의 목소리만 들으시고 전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방송 중요한 내용이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많은 분들과 제 방송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